네, 여야 정책기구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합의한 데 이어서 여야 원내사령탑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협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을 위해서 여야정 정책협력기구 구성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환영한다면서 구체적 협상에 나서자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개원 이후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의 법안 단독 상정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야권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이후에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로 인해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여야의 대치가 이어져 왔고 그로 인해서 민생 법안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여야정 협의체 얘기가 나왔는데 네. 워낙 지금 여야 간의 분위기가 급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여야 모두 지금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냉철히 뒤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일단 보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민생과 경제 현장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융시장 최근에 급등락하고 요동치는 모습 보면서 1,400만 개인 투자자들 하루하루 밤잠을 설치고 있고요. 또 실물 경제 현장도 어렵죠. 네. 자영업자들의 그 사업고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를 정치권이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누적돼 왔었던 거고 이러한 목소리들에 반응을 해야 하는 건 정치권의 의무라고 봅니다. 지금 여야가 여야정 협치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할 게 아니라 정말 하루빨리 만들어내서 어떤 해결책들을 국민들께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양곡법이라든가 한우지원법 같은 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8월 중에 이것을 처리하겠다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여야정 협의체 실무 테이블이 차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여야정 협의체라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민생 법안들 사실상 실종됐었고 여야 합의로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가 못한 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개헌한 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다만 이번 총선이나 대선 국면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런 어떤 정책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여론이 좀 더 높겠지만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어쨌든 논의를 좀 뒤로 미루더라도 정말 이 양당이 의견이 정말 좁혀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리고 정치 쟁점화될 수 없는 그런 뭐 구하라법도 있고요. 전기세 감면과 관련한 여러 법안들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차곡차곡 한 발을 떼는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여야정 협의체가 좀 더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하기가 좀 어렵다. 이게 정부만 믿고 이제 국회가 아마 이제 신뢰를 계속 주기는 손 놓고 있기에는 다소 어려운 국면 아니겠느냐. 국회가 정말 나서야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동훈 체계가 이제 출범한 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 그리고 뭐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간극이 줄어들 수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김상훈 신임 정책위 의장 그리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야 간에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합의 처리하자 이런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하라법과 간호법 또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야가 일단 쟁점이 있는 쟁점 법안 처리는 미뤄두고서라도 이 법안들을 먼저 처리에 나설 것이냐. 사실 21대 국회 마지막에서도 이런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국회 그 풍경을 봤을 때도 구하라법은 결국에 폐기가 됐구나 이렇게 언론에서 이 기사를 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구하라법 같은 경우에는 상속 결격 사유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거의 살인 미수 이 정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유기하고 방기하고 방임한
그런 부모에 대해서 과연 상속권을 주는 것이 맞느냐. 지금 기계적으로 본인의 몫을 가져가는 네. 것이거든요. 조율이 필요한 부분, 간호법에 대해서도 실기했지만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논의해야 됩니다. 간호사분들이 이런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의료법 위반으로 단죄가 되게 됩니다. 이를테면 체유를 한다거나 주사를 한다거나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분들이 하시지만 이게 의사의 영역으로 돼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각 지역의 거점으로 이제 간호사분들이 의료 공백 상황을 메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번 대통령께서도 사실 대선 후보 때 간호협회와 관련해서 공약이란 취지로 언급하신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그 거부권 행사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이거는 민생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거고 국민의 의료 건강을 위한 부분이라는 점을 좀 해서 의견을 반드시 좁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21대 국회 때도 이런 법안들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는 처리가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네. 오늘 정책위 의장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통과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하라법이라든가 간호법 관련해서는요, 이견을 거의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발의만 되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수준까지 논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논의가 되지 못했느냐? 21대 국회 때는 사실 최상병 네. 특검법과 관련한 양당의 갈등이 첨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뒷전으로 밀려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22대 국회가 이제 개원한 지 2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이 시점이라면 빨리 접점을 찾은 부분들은 빨리 해결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들을 집착해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네. 쉬운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 빨리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건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양당 모두 논의하려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서는 여야 정책위 의장 간의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김상훈 의장은 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을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 의장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차기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네. 있죠. 기본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주식과 관련해서 소득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은 원칙 중의 원칙이에요. 지금 금투세의 요지는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아니면 뭐 파생상품 등에서 이제 창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면요.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만 14만 명, 한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수 확보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다 5천만 원 이상의 소익을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1%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맞는지, 나아가서 폐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제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고요. 만약 유예나 폐지 등의 민주당에서는 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마 이 과세 구간을 5천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상향해서 한 1억 정도로 이제 기재위원들은 그러면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을 이제 여러 대안으로 열어놓고 논의에는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 네.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건 네.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정당, 수권 정당이라면 이런 토론회, 정책 토론회에 당연히 응해야 하고요.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라도 좋으니 같이 네.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한 것 자체가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고는 있지만 뭐 격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또 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금융투자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금융시장 급등락 때문에 돌연 우리 그 국민의당이 꺼낸 이슈가 아닙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 금융투자세에 대한 폐지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었고요. 그것이 민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던 거죠. 사실 금융투자세는 장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존재하고 다른 시장에는 존재하고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선진시장으로 만드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런 그 금융투자세의 그 조기 정착이 어쩌면 우리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경제 상황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직후에라도 이미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영수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두 분이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여야 영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제 당선이 유력하니까 네. 두 분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제 당선이 되면 여야 영수회담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국회 정상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양당의 이견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 탑다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도부가 완성된 후에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체적으로 전 당이 공유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제 당선자라고 당선인이 유력하니까 두 분이 만나는 것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당선이 유력한 분과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고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민생 현장에 가서 여러 정책들, 대안들 이제 내놓고 약속을 국민들께 하셨는데 네. 이거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입법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 너무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제1호 사실 총선 공약이었던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나라국 간에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 비율을 줄이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줄이든지 여러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지난해보다 세수가 10조 정도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나라 국가를 지키겠다, 국가 재정성 굉장히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시장에서 세수가 거치지 않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미국, 일본 전체 GDP의 15%, 16% 자금을 풀었습니다. 한국 3%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 경제성, 건전성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조차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올해만 들어서도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조를 빌렸거든요. 그럼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냥 나라 국가만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그리고 야당과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대통령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앞서 두 차례 발의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 내일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발의를 한다면 세 번째가 되는데 이번 특검법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거론을 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 이것은 시간 끌기용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일 발의할 세 번째 특검 법안의 내용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이고
그 수위는 어떨 것인가?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재부위가 부결됐을 때는 더 센 특검 내겠다라고 했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 아니었겠느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안과 민주당이 지난 국회 때 내놓은 안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네. 게 공정성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번에 냈던 거는 이걸 대한변협에서 추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갭이 크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대표 될 때 국민들께 약속드린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지렛대로 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부분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죠. 당대표가 되시고 나서는 한 발 빼는 거 아니냐. 내가 원내 사령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나왔지만 본인이 약속한 부분은 지키실 분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줄이지 못할 격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밑에서라도 그리고 뭐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한다고 하니 그 단위에서라도 그렇다면 특검을 누군가가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대한변협이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격차를 줄여야 한동훈 대표가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내일 발의한다는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인 특검법안을 빨리 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 정말로 특검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일 만약에 재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발의된 특검안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발의를 하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정쟁용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 내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고 싶다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일정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 안이 저는 제3자 특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내에서 우리 당내에서는 당론으로 특검법안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됐다고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일사불란하게 이 부분을 제3자 특검으로 바로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이 그 안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제3자 특검법안을 가져온다면 우리 당이 거부할 명분도 없을 텐데 그럼 그 안을 왜 안 가져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훨씬 더 전략적으로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 특검 정국을 장기화시켜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흠집을 낼 수 있는 한 내겠다라는 정략적 목표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제3자 특검과 관련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 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절차적 시기가 좀 필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과방위원들 어제는 조국 혁신당 과방위원들과 함께 방통위 현장 검증에 나섰었는데 오는 9일에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회의에서 14일과 21일에 2차 그리고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1차 청문회도 열지 않았는데 2차, 3차 청문회 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독재다, 방통위 업무방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에서 2차, 3차 청문회까지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독재다, 방통위 업무방해다. 저는 여당에 돌아가야 될 비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출근 10시간 만에 이 MBC 이사진들을 다 일단 새로 선임을 했죠. 네. 9명 중에 6명을 선임했는데 그 근거가 없습니다. 왜 6명인지.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여권 몫이 6명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은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보면서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냥 속전속결로 이뤘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사진 교체와 관련해서 임무를 받고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박문진 이사 몇 명이 이 부분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셀프로 각하를 하고 계속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태도가 확고합니다. 기피 신청이 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의결에 참여하는 그런 절차는 상당히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고 일관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절차 정당했습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국회 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에서 당연히 해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1차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어서 2차, 3차 청문회까지 열기로 결정한 것 어떻게 보십니까? 전 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용어도 문제입니다. 방송 장악 관련 1차 청문회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었던 것은 방송 정상화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진 교체라든가 KBS 이사진 교체는 방송 장악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을 지금 방송 시장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독선과 정의의 독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면 정의고 남들이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자기 이 독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 정상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관점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도 국회에서 가진 절대적인 권력을 이용해서만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게 사실 정부 부처의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진 뭐 국회 내에서의 권력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식의 정쟁용 청문회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상당한 피로감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